5, 4, 3, 2, 엔진 점화. 12년 개발, 1조 9천억 연구 비용,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는 21일 오후 4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후 약 16분 만에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가 분리에 성공한 데 이어 궤도에 안착했다. 또한 위성의 성능 검증 위성 작동 여부 역시 22일 오전 새벽 3시에 항우연 지상국과 성능 검증 위성이 양방향 교신이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로써 1톤 이상의 실용적 인공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실어 자체 기술로 쏘아올린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에 올랐다. 현재 이 같은 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러시아,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인도 등이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독자적인 우주 수속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강조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 아닌 수가 없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한국 누리호의 발사 성공 소식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발사 성공은 좋은 것이지만 일본을 포함한 이미 안정된 발사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동렬로 생각하지 않길 바라네. 이 정도로 성공했다고 하는 게 부끄럽다. 일본에서는 페미컴이 없는 수십 년 전에나 이미 성공했다. 상업적인 이용까지는 꿈이야기. 비용과 안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0년 단위 이상 걸린다. 토대가 튼튼하지 않은데 신뢰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한국이 7번째지만 6번째는 1980년 인도입니다. 왜 최근까지도 새롭게 성공한 나라가 없었죠? 그것은 높은 예산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위성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민간 기업에 발주하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는 거죠. 이번 성공은 인류의 발전에 대한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또 한국에 뭔가 이익을 가져올까요? 아무 의미도 이익도 없고 그저 허영심을 충족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이 발사가 성공하지 않는 게 낫겠어. 로켓에 첨단 인공위성을 넣는지 핵탄두를 넣는지 차이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기술이니까요. 순수 국산 로켓처럼 보도되는 것이 많다. 사실 일본 측에도 자세 제어 등 기술 공여를 요구했다가 당연히 거절당했고 미국은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는 일로 거부되었다. 기본 베이스가 된 것은 러시아의 기술이죠. H사의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아마 이것이 원인임에 틀림없다라는 생각과 억측해서 대충 이루어진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물의 진리 추구는 항상 뒷전이고 실패하니까 언제까지나 과학 부분 노벨상과 인연이 먼 것이다. 우주 선진국처럼 수소 연료 엔진에 로켓 발사 성공을 자랑으로 합시다. 누리호는 단순한 다단식 미사일입니다. 환경 파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엔진을 베끼지 않았니? 참고로 이 누리호에 사용되고 있는 엔진은 러시아제 RD-151을 복제한, 아니 참고한 것입니다. 이번 성공했다고 다음 성공은 확실히 보증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 차례 발사 성공률의 문제가 중요하지요. 일본은 H2 로켓은 98%로 높은 성공률입니다. 이제는 H3 로켓은 발사 23년도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우주 강국 같은 타이틀로 허장성세하지 말고 여러 번 발사 성공률을 올리며 세계가 인정하는 우주 강국이 되세요. 생각보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로켓 과학기술 진일보에 대해 탐탁지 않는 반응입니다. 아무래도 무한 경쟁 사회에서 기술의 개발과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글로벌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무기일 테니 그렇습니다. 따라 베껴도 이처럼 기술 능력을 갖추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직후 우리나라의 첨단 무기 반도체 산업을 챙기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로켓과 기술과 항공우주 산업에 지금은 더디지만 더 기술력을 발전시켜서 로켓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날을 기대하고 싶습니다.